반갑습니다. 차트도정입니다. 이번에는 나스닥, 비트코인, 그리고 마이크론, 엔비디아 이렇게 4개 보도록 할 거고요. 먼저 나스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100 선물입니다. 어제 위로 긴 꼬리 달면서 마감을 해줬지만 오늘 다시 말아 올려주는 모습이죠. 일단 선물에서 중요한 거는 1시간 봉으로 가볼게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미들라인을 돌파해 줬다는 겁니다. 자, 봐보세요. 한번 0.75 구간에서 지지를 해줬죠. 올라갔다가 하방으로 휩쓸주고 다시 한번 들어 올려줬습니다. 여기에서 미들라인에서 막혔죠. 한번 막히고 내려왔지만 다시 한번 말아 올리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번이나 꼬리 달면서 저항 맞은 모습이에요. 또 내려왔죠. 그런데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하고 꼬리 달고 또 한 번 내려왔지만 오늘 다시 한번 돌파해준 모습입니다. 이렇게 미들라인에서 돌파를 했다면 상단까지 붙여주는 게 조금 더 확률이 높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보실 수 있는 게 RSI 과매도 구간까지 내려왔다가 강하게 반등 주고 있습니다. 제가 3만 포인트 때 그려둔 이 파란색 박스가 전체적인 저항을 의미해요. 자, 이렇게 차트 크게 봐보시면 여기 위에서 놀 때는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고 올라갈 때는 저항 맞았던 부분이죠. 지금 자리에서 하락 채널을 돌파한다 한들 어쨌든 3만 포인트에서 저항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쭉쭉 올라가서 저항 한번 맞고 내려오더라도 0.75에서 지지받은 이후에 한 번 더 상승이 나왔을 때 3만 포인트에서의 저항, 내려오면 어디서 지지를 받아야 되냐, 29,500포인트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지받고 위에서 놀다가 한번 강하게 슈팅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대략 31,500포인트 정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일봉으로 이동한 상태입니다. 여기가 31,500포인트 정도가 되겠고요.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은 채널의 최상단 라인 하나가 남아있는 상태죠. 여기는 37,000포인트 정도가 될 건데 여기까지 한 번에 이렇게 치고 올라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죠. 아직까지는 리스크에 대한 해소가 안 된 상황입니다. 우선 전쟁이 안 끝났죠. 전쟁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잠깐의 휴전 동안 유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맞죠? 유가가 떨어지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죠? CPI, PPI 전부 다 잘 나왔습니다. PCE까지. 유가에 대한 리스크가 잠시 동안 해소되었지만 지금 다시 전쟁이 고조되면서 유가가 또 다시 튀고 있죠. 유가가 튀게 되면 금리 인하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금리 인하까지는 아니더라도 동결로 가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동결, 인하, 인상 이 세 개밖에 없지만 무조건 이 두 개로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솔직히 금리 인하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여기는 확률이 굉장히 낮죠. 하지만 전쟁이 길어지고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 또한 기대해보기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금리 인상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디로 갈까요? 이게 쌍고점이 될 수가 있고 쭉쭉쭉 내려가서 하단까지도 봐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지받을 수 있는 구간이 대략 27,000포인트가 되는데요. 여기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정말로 다 그냥 끝을 보는 겁니다. 다 죽자는 거예요. 그나마 미들라인이라서 지지받을 확률이 높다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한국 시장 또한 어느 정도 충격을 받게 되겠죠. 지금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코스피가 굉장히 조정의 깊이가 깊습니다. 물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나란히 시총 1, 2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크나큰 변동성 때문에 상승폭도 크고 조정폭도 큰 게 사실이에요. 고점 대비 30-40% 조정을 받았더라도 나스닥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여기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은 5,000포인트를 봐야 되는 정말 무서운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 나스닥이 상방으로 뚫고서 올라가는 게 좋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지금 미들라인을 돌파한 상태니까 내려오게 되면은 다시 지지받을 수 있는 구간은 미들라인이 됩니다. 28,800포인트 정도가 되고요. 이 파란색 선을 미들라인 구간까지 올려보게 되면 여기 꼬리단 부분 보이시나요? 그리고 이전 캔들로 넘어가 보면 26년도 5월 구간에서도 지지를 많이 받았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올라타게 되면은 지지 한번 받고서 상방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더블탑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하락 채널을 맞고 내려오더라도 28,300포인트 정도를 이 구간을 하방 이탈하지 않는 한 상승 추세는 계속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단으로는 28,300 그리고 지지받을 수 있는 구간 28,800 그리고 상단부 돌파해줘야 되는 구간 29,500포인트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렇고요. 상단선 돌파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파란 박스 있죠. 3만 포인트가 무조건적으로 저항이 됩니다. 왜냐하면 앞자리가 바뀌는 자리니까. 그리고 이전에도 지지 저항이 반복되었던 자리니까 여기는 저항이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지수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삼각수렴을 보고 계시죠. 이런 식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그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거를 삼각수렴으로 보기는 약간 애매하다는 관점입니다. 1시간 봉으로 이동해 볼게요. 저는 이거 상승 하나가 임펄스로 보여지거든요. 이게 충격 파동이면 그 뒤에 올 수 있는 파동이 조정 파동이 되겠죠. 여기를 고점 마감 하나로 보게 되면 내려오게 되는 게 ABC로 보여집니다. 크게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반등 나왔던 부분이 있죠. 이 구간을 생각해서 1, 2, 3, 4,
5로 생각을 해보면 5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5로 시작하면 뭐가 되죠? 지그재그가 되겠죠. 5, 3, 5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올라오는 파동이 ABC라고 해도 여기서 고점을 갱신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1파의 시작점 자리를 이 파동이 침범하니까 이거는 안 되죠. 이거 안 되니까 여기를 고점으로 두고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고 하면 여기에서부터 지그재그가 되느냐?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5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5로 볼 수가 없으면 여기 시작으로 해서 이거 하나를 A, B라고 두고 C 길게 나와서 요거 하나를 연장 플래시라고 봤을 때 1, 2, 3, 4, 5 미달로 나오죠. 저점을 갱신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1파 저점 자리를 4파 고점 자리가 침범하기 때문에 여기를 터미널로 보게 된다면 하락했던 시간 대비 절반의 값으로 하락 시작점까지는 전부 다 되돌려줘야 되는 상황이죠. 만들어 보면 얼추 딱 맞춰서 되돌려주긴 합니다. 그런데 또 예쁘진 않아요. 여기 하나 ABC라고 뒀다고 하면 올려주는 것도 ABC죠. 여기가 임펄스가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여기가 C가 아닌 거예요. 이거 하나를 복합으로 또 둬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끊다 보면은 결국에 큰 추세에서 A, B, C, D, E가 완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상방이 맞겠죠? 그런데 하방이 이탈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수렴이 아닌 거예요. 하방 이탈하는 수렴은 상단에서 이 파동이 끝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하락을 A라고 두게 되면은 하락이 생각보다 강하고 짧습니다. 여기 하나가 삼각수렴 B파동이 되는 건데 이렇게 돼도 너무 길죠? B가 너무 깁니다. B의 하락 C라고 하면은 A, B, C라는 하나의 큰 플랫이 완성이 되는 건데 말은 되지만 B가 너무 길어서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여기를 마감이라고 두고 A, B, C, D, E라고 두면은 E가 미달로 마감이 되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았을 때 A, B, C, D, D에서 침범했고요. E에서 미달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고 하락이 나오니까 이것도 이상하다는 거죠. D에서 보통 이탈을 안 해요. C파동에서 휩소가 나오지. 어쨌든 대칭 삼각수렴을 봐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여기가 무제한 삼각수렴이라면 A, B, C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B에서 무제한 삼각수렴이 올 수가 없어요. 무제한 삼각수렴은 C, O, E, Y, X, W 이런 파동에서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는 자리가 애초에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종 플랫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관점이라서 여기에서 반등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를 깨지 않는다는 선에서 다시 한번 3만 포인트 구간까지는 상승해본다는 생각이에요. 파동 관점은 뭐 대충 이런데 너무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추세선을 이렇게 만들어 보면 저항 맞을 수 있는 구간이 29,200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여기 맞고서 내려올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대략 1.9% 정도 상승분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항 맞고 내려올 수도 있고 돌파하게 된다면 또 다시 올라탈 수가 있겠죠. 하단으로 지지선은 28,200포인트 그리고 조금 더 높게 잡아본다면 28,600포인트 정도가 돼요. 하방으로는 27,000포인트까지 열어두었습니다. 내려오게 된다면 지지 구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선물 차트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구간이 여기였죠. 하방 이탈했다고. 다시 말아 올렸고 현재 구간이 65,500달러에 위치하고 있죠. 지금 중요한 구간이 65,000달러예요. 여기를 돌파한다면 상방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열어둔 구간은 67,000, 69,000 정말 크게 본다면 71,000포인트 정도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흰색 수평선을 보시면 지지받았던 구간, 저항 맞았던 구간, 저항 맞았던 구간들이 전부 다 겹치는 자리죠. 그래서 65,000포인트에 대한 상회가 가장 중요했는데 어쨌든 지금은 뚫어준 자리라서 상방을 보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구간을 돌파해 줬기에 여기에서 내려온다면 65,000달러 자리에서 반대로 지지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타점 보실 분들은 이 구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단으로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방에 대한 손익비가 훨씬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지금이라도 탈까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선물 관점에서는 하방을 노려보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추세에서는 저는 한 번 더 내려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깊게 내려온다면은 48,000달러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자리에서부터 뭐 25% 정도가 되는데 비트랑 이더리움 천천히 모아가는 것도 현물로 천천히 모아가는 것도 뭐 괜찮다는 관점입니다. 다음은 마이크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은 하나의 상승 채널을 만들면서 상승 중에 있고요. 지금 지지받은 구간이 0.25 구간입니다. 채널의 하단선 최하단 구간은 650불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자리에서부터 대략 16% 정도 하락분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지금 자리에서부터 반등을 준다면 마이크론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0.75 구간 800불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마이크론도 보시면 이 구간 갭자리 하단이 750불 정도가 돼요. 여기를 메우지 않고 올라간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려오면은 뭐 갭자리도 메울 수 있지만 갭자리 메운다는 생각보다는 0.25 구간 이탈하면서 채널의 하단 구간까지 찍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지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지지가 나온 거라서 여기서 한번 치고 올라가게 된다면 헤드앤숄더도 가능하겠고요. 넥라인을 지키게 된다면은 그냥 채널 따라 올라가면서 정말 많이 가면은 뭐 1700불, 600불까지도 가능은 합니다. 어쨌든 지지와 저항, 지금 자리 지켜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 정말 좋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랑 같은 관점이에요. 여기에서 치고 올라가면은 당연히 헤드앤숄더 보는 사람이 훨씬 많겠죠. 그런데 천천히 채널을 타고서 올라가게 된다면 이거는 그냥 건전한 조정일 뿐이었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엔비디아는 방금 다시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상승 채널 하나가 있고요. 지지 받는 구간, 저항 맞는 구간이죠. 현재 채널의 상단부에서 계속해서 지지와 저항 반복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채널 상단까지 붙이게 되면 300불까지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일봉으로 들어와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왔는데요. 빨간색 박스 구간이 강한 저항입니다. 역사적 고점 자리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자리고요. 그리고 하단에 보이는 이 빨간색 동그라미와 수평선 210불 자리가 또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차트 이전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25년도 10월쯤이죠. 여기에서 두 번이나 저항 맞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넘어왔을 때도 올라갈 때 저항 맞고 내려왔었죠. 단기적으로는 하락 채널을 돌파한 모습이지만 마찬가지로 210불 자리에서 저항 맞고 내려온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채널의 상단부를 밟았다는 거예요. 내려왔지만 채널 상단 밟으면서 반등을 해줬고요. 여기에서 한 번 더 빠르게 치고 올라가더라도 210불 자리에서 저항 맞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내려오게 되면은 채널 하단까지 들어오는 게 아니라 194불 자리에서 지지를 받아줘야 됩니다.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자, 여기 봐보세요. 26년도, 25년도 횡보했던 자리 있죠. 여기 횡보했던 구간 박스 상단 자리입니다. 상단 자리 강력한 저항이었으니까 반대로 지금 자리에서는 이런 식으로 지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4불이 단기적인 진입 타점이 돼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 구간 깨고 하락 채널까지 들어오게 된다면 미들라인이랑 채널의 하단 구간을 봐야 됩니다. 제가 163불을 잡아놓은 이유는, 자, 다시 크게 봐볼게요. 횡보했던 구간의 하단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하단 자리라서 이 자리랑 겹치는 구간을 찾은 거죠. 이런 식으로 천천히 내려와서 지지받고 또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중간에 이렇게 170불 자리도 지지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여기도 중요한 자리예요. 왜냐하면 하락 채널이랑 상승 채널이랑 횡보했던 구간이랑 전부 다 겹치는 자리예요. 여기 있죠. 이 세 구간. 이렇게 겹치는 자리이기 때문에 170불 구간도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가 있죠. 분할 매수를 들어가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세 구간 나눠서 잡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210불 돌파하게 되면은 빨간색으로 230불 고점 자리가 있겠고요. 이 구간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은 여기가 반대로 지지 라인이 될 수가 있겠죠. 돌파하면서 뭐 지지 받고 이렇게 움직이다가 쭉 올라가게 되면은 300불까지도 붙여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나중 일이라서 우선은 230불을 돌파해야 그 위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30불, 210불 돌파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국내 시장 말고 다른 종목들도, 그리고 미국 시장도 살펴봤는데요. 영상에 대해서 추가적인 의견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마감 시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